2024년 여름 파리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혼합복식 탁구 결승이 끝난 순간 세 나라의 선수들이 단상 위에서 서로를 바라봤죠. BBC는 핑퐁 외교가 파리에서 돌아왔다고 보도했어요. AFP는 남북한과 중국 선수들이 만든 역사적인 셀피라고 전했죠. 그리고 그들은 카메라 앞에 섰어요. 단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긴장이 녹아 있었어요. 중국 선수의 손짓, 북한 선수의 미소, 남한 선수의 자연스러운 합류. 스마트폰 화면 속에 세 나라 국기가 나란히 담겼죠. 이 셀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정치보다 강한 순간 스포츠가 만든 기적이었거든요.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평화 셀피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딩에 올랐어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됐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제대회에서 마주하면 긴장감이 돌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이번 결승에서는 서로의 플레이에 미소를 보내는 장면들이 포착됐어요. 시상식이 끝나자 중국 선수가 손짓하며 같이 사진 찍자고 제안했어요. 통역을 거치지 않고 웃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서는 북한 선수. 한 선수의 손이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향했죠. 경기장을 지켜본 한국 관객은 그 순간만큼은 정치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외국 기자들은 스포츠가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한다는 걸 증명했다고 평가했죠. 그날 파리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장면이 평화의 서문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럼 그때 그 놀라운 순간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성민, 스포츠 외교 분야를 10년째 취재해온 전문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4년 8월 10일 오후 3시 파리 올림픽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혼합복식 탁구 결승전이 막 끝난 상황이었어요. 한국과 북한조가 중국조와 치열한 경기를 펼쳤죠. 경기장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어요. 관중석에서는 세 나라 응원단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었어요. 스코어 전광판에 최종 결과가 떠올랐어요. 중국조가 승리했지만 모든 선수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경기 내용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랠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어요. 특히 마지막 세트는 듀스가 여러 번 반복될 정도로 박빙이었어요. 한국의 이상수 전지의 조와 북한의 리명철 차은미 조가 한 팀을 이뤄 중국의 왕추친 순잉사 조와 경기했어요.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탁구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이상수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하면 리명철 선수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차은미 선수의 스매시가 결정되면 전지혜 선수가 박수를 쳤어요. 이런 모습들이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경기장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자들과 관람객들이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취재석에서 이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역사적인 순간은 경기가 끝난 후에 일어났어요. 시상대에 오른 6명의 선수들. 금메달을 목에 건 중국 선수들, 은메달을 받은 남북한 선수들. 국가가 연주되고 국기가 개양되는 순간이었어요. 중국 국가가 울려 퍼졌지만 관중들의 시선은 남북한 선수들에게도 향해 있었어요.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올라가는 모습이 상징적이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나자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보통이라면 각자 코치진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중국의 왕추친 선수가 먼저 다가왔어요. 손짓을 하며 뭔가를 제안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같이 사진을 찍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남북한 선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리명철 선수가 먼저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전지혜 선수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수 선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차은미 선수도 주저하지 않고 동참했어요. 중국의 순잉사 선수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6명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포착하려고 했어요. 저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올림픽에서 이런 장면을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특히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하는 모습은 더욱 특별했어요.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세 나라의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이들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했어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탁구 선수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매우 다른 분위기였어요. 국제대회에서 마주하면 긴장감이 돌던 사이였거든요. 특히 남북한 선수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자유롭게 교류하기 어려웠어요. 중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특별했어요. 탁구 종주국으로서 항상 강력한 라이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남북한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면서 새로운 역학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이상수 선수는 한국 탁구의 간판 스타였어요. 19살의 나이에 이미 세계 랭킹 상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빠른 공격과 정확한 컨트롤이 그의 장기였어요. 전지혜 선수는 여자 탁구의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20살의 어린 나이지만 경험이 풍부한 선수였어요. 특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플레이가 뛰어났어요. 북한의 리명철 선수는 베테랑이었어요. 32살의 나이로 이번이 세 번째 올림픽이었어요. 강력한 포핸드 스매시가 그의 시그니처였어요. 차은미 선수는 북한 여자 탁구의 에이스였어요. 26살로 정상급 기량을 갖춘 선수였어요. 변화구가 많고 상대를 교란시키는 플레이가 특기였어요. 중국의 왕추친 선수는 현재 세계 1위였어요. 24살의 나이에 이미 모든 주요 대회를 석권한 슈퍼스타였어요. 완벽에 가까운 기술과 멘탈을 갖춘 선수였어요. 순잉사 선수는 여자 탁구의 절대 강자였어요. 25살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공격적인 플레이와 강인한 정신력이 돋보이는 선수였어요. 이들이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남북한 선수들이 서로 격려하며 경기하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이상수 선수가 실수하면 리명철 선수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차은미 선수의 좋은 플레이에 전지혜 선수가 박수를 보냈어요. 이런 모습들이 관중들을 감동시켰어요. 중국 선수들도 상대방의 좋은 플레이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어요. 라이벌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도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선수들이 서로 물을 나눠 마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몸짓으로 충분히 소통했어요. 탁구라는 공통 언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경기 스타일의 조화였어요. 남한 선수들의 스피드와 북한 선수들의 파워가 잘 어우러졌어요. 중국 선수들도 이들의 플레이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상대였거든요. 경기는 정말 박진감 넘쳤어요. 첫 번째 세트는 중국이 가져갔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트는 남북한 조가 역전승을 거뒀어요. 세 번째 세트에서 다시 중국이 앞서갔어요. 네 번째 세트는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었어요. 결국 중국이 승리했지만 모든 선수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경기 내용이 정말 훌륭했기 때문이었어요. 관중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승부를 떠나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하는 박수였어요. 이런 분위기가 시상식 이후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경쟁자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가 형성됐어요. 정치적 경계를 넘어선 순수한 스포츠맨십이 발휘된 거였어요. 시상대에서 내려온 6명의 선수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중국의 왕추친 선수가 먼저 제안한 순간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같이 사진 찍자고 손짓하는 모습이 전혀 계획된 것 같지 않았어요. 순간적이고 자발적인 제안이었어요. 리명철 선수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북한 선수로서 이런 상황에 처음 마주했을 텐데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 미소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경직됐을 수도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누그러졌어요.
전지혜 선수도 자연스럽게 동참했어요. 처음엔 약간 어색해하는 듯 했지만 곧 편안한 표정이 됐어요. 이상수 선수는 한국 선수로서 중간 역할을 자처했어요. 북한 선수와 중국 선수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았어요. 차은미 선수도 주저하지 않고 합류했어요. 여성 선수로서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어요. 순잉사 선수가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됐어요. 정말 사진을 찍겠다는 신호였거든요. 6명이 자연스럽게 둥글게 모였어요. 키 차이 때문에 앞뒤로 배치를 조정했어요. 왕추친 선수와 리명철 선수가 뒤쪽에, 나머지 4명이 앞쪽에 섰어요. 스마트폰을 든 순잉사 선수가 각도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모든 선수들이 화면에 들어오도록 여러 번 위치를 조정했어요. 이 과정에서 선수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웃음이 났어요. 언어가 달라도 이런 상황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셀피를 찍는 건 전 세계 공통의 문화였으니까요. 드디어 사진을 찍는 순간이 왔어요. 순잉사 선수가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 순간 모든 선수들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기쁨에서 나오는 표정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자들도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셔터를 연달아 눌렀어요. 저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사진이 찍힌 후 선수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봤어요. 모두들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왕추친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사진을 전송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장면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기념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는 과정 같았거든요. 리명철 선수가 중국어로 몇 마디 말하는 것도 들렸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이상수 선수도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전지혜 선수와 차은미 선수는 서로 손을 잡고 인사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순간들이었어요. 스포츠라는 공통 언어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났지만 그 의미는 정말 컸어요. 수십 년간 정치적으로 대립해온 나라들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한 장의 셀피로 기록됐어요. 사진이 찍힌 순간부터 저는 이 셀피가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예감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 속에 담긴 건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었거든요. 세 나라의 국기가 상징처럼 배경에 보이는 가운데 6명의 선수들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 사진이 갖는 상징성이 정말 대단했어요. 남한의 태극기, 북한의 인공기, 중국의 오성홍기가 한 프레임에 담긴 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관계에 있는 세 나라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탁구를 사랑하는 젊은 선수들이었어요. 순잉사 선수가 바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캡션에는 간단한 영어로 함께해서 행복했다는 메시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평화셀피, 탁구사랑, 파리올림픽이라는 태그들이었어요. 이 게시물이 올라간 지 불과 10분 만에 좋아요가 1000개를 넘었어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진에 감동했다는 반응이었어요. 왕추친 선수도 자신의 웨이보에 같은 사진을 올렸어요. 중국어로 우정에는 국경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웨이보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중국 네티즌들이 이 사진을 대량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선수들도 뒤늦게 자신들의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이상수 선수는 인스타그램에 스포츠의 힘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전지혜 선수는 평화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적었어요. 북한 선수들은 개별 SNS 계정이 없었지만 북한 체육위원회 공식 계정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북한이 이런 사진을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트위터에서는 이 사진이 삽시간에 바이럴이 됐어요. 평화셀피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딩 1위에 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어요.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 사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한 상원 의원은 스포츠가 외교보다 강할 때가 있다고 트윗했어요.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리는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라고 평가했어요.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어요. BBC가 가장 먼저 보도했어요. 핑퐁 외교가 파리에서 돌아왔다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1970년 미중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 핑퐁 외교를 언급하며 이번 셀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AFP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남북한과 중국 선수들이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올림픽 역사상 이런 장면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어요. CNN은 이 사진을 앵커가 직접 소개했어요. 저녁 뉴스 시간에 톱 뉴스로 다뤘어요.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순수한 우정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로이터는 이 사진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냈어요. 스포츠를 통한 소프트 파워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라고 봤어요. 한국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KBS는 특별 속보를 내보냈어요. MBS는 현장 리포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어요. SBS는 스포츠 뉴스 시간을 확대해서 이 소식을 집중 조명했어요. 신문들도 다음날 일면 톱으로 이 사진을 실었어요. 조선일보는 셀피 한 장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중앙일보는 스포츠가 정치를 넘어섰다고 평가했어요. 한겨레는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라고 분석했어요. 북한 언론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이 사진에 대해 보도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스포츠맨십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국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인민일보는 스포츠를 통한 민간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환구시보는 이 사진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아사히 신문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어요. 이런 전 세계적 반향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단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니요. 정치나 외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스포츠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 같았어요.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저는 관중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가장 먼저 만난 건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었어요. 김민수 씨라는 분이었는데 아들과 함께 올림픽을 보러 왔다고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 순간만큼은 정치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저런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중국에서 온 관광객도 만날 수 있었어요. 리웨이라는 대학생이었는데 탁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이런 제스처를 보여줘서 자랑스러워요. 리웨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포츠는 정말 국경을 넘나드는 것 같다면서 감탄했어요.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프랑스 현지 관람객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피에르라는 중년 남성이 영어로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올림픽에서 이런 장면을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피에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스포츠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어요. 파리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미국에서 온 기자도 만날 수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존 스미스 기자였어요. 20년간 올림픽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봐요. 존 스미스가 놀라워했어요.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의 국가들 선수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신선하다고 했어요. 이 사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일본에서 온 관람객의 반응도 들을 수 있었어요. 다나카 씨라는 분이었는데 탁구 동호회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다나카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일본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표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독일 관람객의 말이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마르쿠스라는 이름의 관람객이 말했어요.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벽을 허무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어요. 스포츠가 때로는 정치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관람객도 만날 수 있었어요. 박제임스 씨라는 분이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조상의 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뿌듯해요. 박제임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로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서 감격스럽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북한 관련 전문가도 우연히 만날 수 있었어요. 런던 전경대의 김철수 교수였어요. 북한 선수가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정말 의미가 커요. 김철수 교수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보통 북한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분석했어요. 북한 내부의 분위기 변화를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어요. 중국 언론인도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신화통신의 장민 기자였어요. 중국 선수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장민 기자가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중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고 해석했어요. 앞으로 이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표했어요. 탁구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어요. 국제탁구연맹의 한 관계자였는데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탁구계에서는 이미 이 사진이 화제예요. 그 관계자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선수들 사이의 순수한 우정이 정치적 장벽을 뛰어넘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국제탁구연맹에서도 이런 교류를 더욱 지원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반응도 들을 수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의 모토가 더 개방적인 게임이었는데 이 장면이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어요.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한 순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스포츠가 갖는 보편적 언어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정치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순수한 인간적 감동을 주는 순간이었어요. 이 셀피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봐야 했어요.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거든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였어요. 그때도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화제가 됐었죠. 여자 농구와 조정에서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졌어요. 카누에서는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연습하는 모습이 감동을 줬어요. 하지만 그 후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스포츠 교류도 중단됐어요. 2019년 이후로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의 기억도 떠올랐어요. 북한 선수단이 참가해서 큰 화제가 됐었죠.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아이스하키에서도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치적 색채가 강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교류였거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순수한 스포츠맨십에서 나온 행동이었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도 복잡했어요. 한중 관계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많았어요. 사드 배치 문제로 한때 관계가 경색되기도 했었죠. 북중 관계도 전통적 우방이지만 때로는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탁구에서만큼은 상황이 달랐어요. 중국은 탁구 종주국으로서 항상 강력한 존재였어요. 한국과 북한은 도전자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새로운 역학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남북한이 한 팀을 이뤄 중국과 겨루는 구도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 후 이뤄진 셀피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승부를 떠나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과거 냉전 시대의 핑퐁 외교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1971년 미국과 중국 간에 이뤄진 탁구 교류 말이에요. 그때도 탁구가 정치적 해빙의 물꼬를 텄었죠.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이번 상황과는 다르지만 스포츠의 힘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했어요. 탁구라는 스포츠가 갖는 특별함도 있었어요.
동아시아에서 탁구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중국에서는 국기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 한국에서도 국민들이 많이 즐기는 스포츠예요. 북한에서도 탁구는 인기 종목 중 하나예요. 이런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도 탁구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탁구는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스포츠거든요.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탁구 실력만으로 서로를 인정할 수 있었어요. 이런 배경들이 모여서 이번 셀피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정치적 계산이 아닌 순수한 스포츠맨십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토록 감동받은 거였어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이런 교류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과거에도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다시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는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선수들의 순수한 마음이 정치적 계산에 묻히지 않기를 바랐어요. 스포츠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했어요. 셀피가 공개된 후 전 세계 언론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저는 각국 언론들이 이 사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면밀히 분석해봤어요. BBC의 반응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핑퐁 외교가 파리에서 돌아왔다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1970년대 미중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 핑퐁 외교를 언급하며 이번 셀피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스포츠가 정치적 장벽을 뛰어넘는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AFP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남북한과 중국 선수들이 만든 역사적인 셀피라는 제목이었어요. 올림픽 역사상 이런 장면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어요.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분석했어요. CNN은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앵커가 직접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순수한 우정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장면 중 하나라고 덧붙였어요. 로이터는 더 분석적으로 접근했어요. 이 셀피가 동아시아 외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뤘어요. 민간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라고 봤어요. 정부 차원의 외교가 막혔을 때 스포츠가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을 다뤘어요. 스포츠의 보편적 언어가 정치적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어요.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의 가치를 실현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도했어요. 이 셀피가 단순한 기념사진을 넘어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어요.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평가했어요. 가디언은 스포츠 외교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과거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이번 사건의 특별함을 부각시켰어요.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르피가로는 파리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평가했어요. 프랑스가 평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자랑스럽게 표현했어요. 르몽드는 더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스포츠가 갖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어요. 국경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인간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독일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디벨트는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스포츠가 한 역할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분석했어요. 스포츠가 분단된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한다고 봤어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스포츠 외교가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아사히 신문은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본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더 구체적으로 접근했어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제안했어요. 스포츠를 통한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어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어요. 정치적 긴장 완화가 경제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중국 언론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인민일보는 중국의 평화적 의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도했어요. 중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환구시보는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어요. 신화통신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전 세계가 이 셀피에 감동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발휘된 사례라고 자평했어요. 이런 다양한 언론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단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니요. 각국 언론들이 저마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들 이 순간의 특별함과 의미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순수한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이었어요. 파리에서의 그 특별한 순간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지만 그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선수들과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정말 설렜어요. 그들이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가장 먼저 만난 건 한국의 이상수 선수였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직후였는데 여전히 그 순간의 감동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었어요. 이상수 선수가 진솔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에는 국적이나 정치적 상황 같은 건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고 털어놨어요. 그냥 함께 좋은 경기를 한 동료들과 추억을 남기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표했어요. 전지혜 선수와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편해졌어요. 전지혜 선수가 웃으며 회상했어요. 북한 선수들도 저희와 똑같은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탁구를 통해서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선입견을 버리게 됐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중국의 왕추친 선수와는 화상 인터뷰로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 건 단순한 사진이지만 의미는 정말 컸어요. 왕추친 선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스포츠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교류를 통해 우정을 이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순잉사 선수는 더욱 감성적으로 접근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순잉사 선수가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기뻤지만 이런 순간을 만들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다고 했어요. 탁구가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덧붙였어요. 북한 선수들과는 직접 인터뷰하기 어려웠지만 북한 체육위원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것은 순수한 스포츠맨십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좋은 경기를 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였다고 설명했어요. 이런 교류를 통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어요. 국제탁구연맹의 반응도 들을 수 있었어요. 토마스 바이카르트 회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셀피는 탁구가 추구하는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준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우정과 존중이 탁구의 핵심 정신이라고 강조했어요. 앞으로 이런 교류를 더욱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공식 입장을 냈어요. 파리 올림픽이 추구했던 더 개방적인 게임의 완벽한 구현이라고 자평했어요.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인 평화와 우정을 실현한 순간이라고 감격했어요. 이런 장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표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선수들을 격려했어요. 정치적 계산 없이 보여준 순수한 스포츠맨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어요. 이런 교류가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중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체육총국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국 선수들이 보여준 것은 평화와 우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어요. 스포츠를 통한 민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북한 정부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스포츠는 정치와 별개라는 원칙 하에 이뤄진 자연스러운 교류라고 설명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어요.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영희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정부 간 외교가 막혔을 때 민간 외교가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주도한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어요. 베이징 대학교의 리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한 인간적 교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순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선수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상수 선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한 건 단순한 사진이지만 언젠가 진짜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길 바라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수많은 말보다 강했고 그 셀피는 아직 쓰이지 않은 평화의 서문이었어요. 앞으로 이 서문이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탁구대 위에서 시작된 작은 우정이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도 그 여파는 계속 이어졌어요. 국제 탁구 대회에서 세 나라 선수들이 만날 때마다 특별한 관심이 쏠렸어요. 팬들은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이 나올까 기대하며 지켜봤어요. 실제로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선수들끼리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이런 변화가 다른 종목으로도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 등에서도 비슷한 교류가 늘어났어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우정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SNS를 통한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선수들이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고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언어 장벽은 번역 앱이 해결해줬어요. 무엇보다 스포츠라는 공통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정치적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의 마음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열린 마음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성세대의 편견과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접근이었어요. 파리에서의 그 셀피는 단순한 기념사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정치가 만들어 놓은 벽을 스포츠가 허물어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6명의 젊은 선수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왔어요. 국적도, 이데올로기도, 정치적 이해관계도 상관없이 그저 함께 땀 흘린 동료로서 추억을 남기고 싶어한 마음에서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랐어요. 스포츠가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정치적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봤어요. 파리의 그 여름날, 탁구대 위에서 만들어진 기적이 더 큰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한 장의 셀피가 만든 역사는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가야 할 몫이었어요.